테슬라, 비싼 차는 가격 올리고 싼 차는 내렸다. 미국 정부도 두 손 든 이유는 테슬라가 지난 14일 올해 들어 미국에서 네 번째 가격 조정을 단행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가격을 일률적으로 인상 인하한 게 아니라 비싼 모델인 모델 Y는 가격을 올리고 보급형인 모델 3은 가격을 내렸다. 17일 한국에서도 모델 Y만 최대 230만 원 가격을 인상했다. 이 같은 테슬라의 이중 가격 정책은 향후 전기차 치킨 게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이 보급형인 모델 3에 집중될 수 있고 모델 3과 주로 경쟁하며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현대차 그룹 전기차의 경우 가격 정책 등 전략 변화와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IRA 국면에서 미국 정부를 당황스럽게 할 정도의 가격 주도권을 행사했다. 당초 IRA에 따라 모델 Y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량 가격 상한선은 55,000달러였다. 올 초 테슬라는 모델 Y 가격을 최대 20% 인하하는 파격 정책으로 보조금 내로 차량 가격을 맞췄다. 선두업체인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자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업체인 포드도 8.8% 가격을 내려 주력 모델인 마하이의 가격을 상한선 아래로 따라 맞췄다. 또 다른 전기차 업체 루시드도 가격을 내렸다. 전기차 업계의 테슬라발 치킨 전쟁이 벌어진 것으로 다른 업체들의 가격 인하도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 인하를 감내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테슬라 정도뿐이란 것이다. 테슬라의 차량 1대당 이익 규모는 15,653달러에 달한다. 이는 폴크스바겐의 2배, 현대차의 3배, 토요타의 4배에 해당한다. 테슬라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7%로 제조업에서 보기 어려운 수치를 기록했다. 가격 인하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IRA의 차량 분류와 관련해 SUV 기준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준 수정에 따라 기존엔 SUV로 취급받지 못했던 테슬라 모델 Y, 포드 마하이, GM 캐딜락, 미릭 등 주요 전기차 모델이 SUV로 분류됐다. 전기차가 SUV로 분류되면 보조금 상한 기준이 55,000달러에서 8만 달러로 높아진다. 자동차 업계에선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압박이 계속되자 포드와 GM 등이 나서 미국 정부를 설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테슬라가 곧바로 꺼낸 카드가 가격이 높은 모델 Y 가격은 올리고 보급형인 모델 3은 낮추는 이중 전략이다. 모델 Y 가격은 상향의 이윤을 높이고 모델 3을 통해선 경쟁사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적용 시 3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델 3의 주요 라이벌은 현대차 아이온이고 EV6, 폴크스바겐 ID.4 정도다. 현대차로선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쫓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델 3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강해지면 가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 아이오니고는 41,450달러, EV6은 48,700달러로 모델 3보다 구매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한사립대 교수는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운 현대차 입장에선 자신들보다 더 싼 가격을 내세우는 테슬라와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접는 아이패드 출시 임박. 애플, 폴더블 기술 특허 획득.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 기기에 필요한 기능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이에 접이식 아이폰, 아이패드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CNBC 등은 지난 15일 애플이 화면뿐만 아니라 기기 여러 부분을 터치해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특허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용자는 기기 측면의 가상 셔터 버튼을 터치해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다. 기기 측면을 손가락으로 위아래 움직이면 볼륨도 조절할 수 있다. 레버라운드 스크린이 있는 폴더블 폰 또는 태블릿 PC 도면도 특허에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해당 기술은 주로 접이식 스마트폰에 쓰인다. 업계는 애플이 폴더블 아이패드를 우선 출시해 시장 반응을 본 뒤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글로벌 분석 기업 CCS 인사이트는 작년 10월 연례 예측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내년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봤다. 애플 분석 전문가인 권밍치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내년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삼성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태블릿이 아닌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8년 중국 스마트폰 업체 로열 플렉스파이는 세계 최초로 7.8인치 디스플레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갤럭시 폴드로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초기 구글에 차고 내줬던 유튜브 CEO, 회사 떠난다. 유튜브 최고 경영자 수잔 워치스키가 16일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워치스키는 이날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여기서 거의 25년을 보낸 오늘 나는 유튜브 CEO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가족과 건강, 그리고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최고 제품 책임자인 인도겐일 모한이 그의 뒤를 이어 유튜브를 이끌게 된 것을 설명했다. 워치스키는 순다르 피차이와 장기적으로 구글과 알파벳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구글과 알파벳 회사들에 나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치스키는 1999년에 구글에 입사한 뒤 14년간 구글의 광고 및 분석 제품의 설계와 구축에 기여했다. 그는 이어 2000 실적 곤두박질 치는데 재택은 무슨 아마존 회사에서 일하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근무를 독려하고 나섰다. 실적 악화로 올해 초 업계 최대 규모인 1만 8천 명을 정리해고하고 이어서 사무실 근무를 사실상 강행하고 나섰다. 여기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2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력 운용에 연일 고삐를 쬐고 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17일 일주일에 3일 이상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직원들의 출근 횟수를 각각의 매니저인 관리자에게 일임했던 것에서 바뀐 것이다. 주 최소 3일 이상 출근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시 CEO는 이번 주 초에 열린 고위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것이 회사 문화와 직원들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직원을 전 세계 사무실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 근무가 필요한 팀에게 계획을 짤 시간을 줄 것이라며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고객 지원 업무 등 원격으로 작업할 수 있는 일부 부서는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지난 1월 업계 최대인 1만 8천 명을 정리해고한 데 이어 사무실 출근도 늘리는 등 업무 체제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계속된 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의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9% 줄어든 데 이어 4분기에는 20%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 기업들은 최근 원격 근무를 폐지하거나 줄이고 사무실 근무를 늘리고 있다. 앞서 디즈니는 내달부터 일주일에 나흘간, 스타벅스는 일주일에 사흘간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하도록 했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지난해 4월과 9월부터 주 3일 오피스 근무를 하고 있다. 오피스 근무가 늘면서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율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50%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무실들이 잠정 폐쇄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메타는 대규모의 인력 감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직원 성과 평가에서 수천 명에게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하는 하위 등급을 부여했다. 이 같은 평가는 더 많은 인력 감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앞으로 수주 안에 많은 직원이 퇴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은 전체 약 10%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만에 직원 수가 거의 2배인 86,4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계속된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메타의 이번 움직임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최근 실적 발표 행사에서 올해를 효율성의 해로 정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저커버그는 회사가 아직 민첩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중간 관리자를 줄이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을 폐지하겠다며 사실상 추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 AI 챗봇의 유료 광고 카드 만지작.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챗봇 AI를 탑재한 빙 검색 엔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광고 에이전시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한 주요 광고 에이전시와 미팅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신형 빙 검색 데모를 보여주면서 검색 결과에 대한 답변 내에서 유료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광고 회사 한 임원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일부 사용자들을 상대로 빙 AI 챗봇 초기 버전에 대한 광고를 테스트하고 있다. 비용을 낸 기업과 브랜드들이 돈을 내면 검색 결과 옆에 제품이나 웹사이트가 표시되는 기존 검색 광고 방식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챗봇 AI 광고 계획에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보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특정 산업 광고주들을 겨냥해 AI 챗봇 내에서 또 다른 광고 포맷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빙 AI 챗봇에 멕시코에서 가장 좋은 호텔은 어디냐라고 물으면 호텔 광고가 표시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광고 회사 임원을 인용해 전했다. 검색 페이지 상단을 채우도록 확장될 수 있는 빙 AI 챗봇의 광고를 통합하면 챗봇 페이지 아래로 광고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이저 광고 회사들 중 옴니콤은 챗봇이 광고 없이 검색 페이지 상단을 차지하면 검색 광고 매출은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을 고객들에게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AI 챗봇을 앞세워 검색 시장을 틀어준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회사 수익 측면에서도 검색이 여전히 잠재력이 크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검색에 AI 챗봇을 투입하면서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 1%가 늘어날 때마다 또 다른 $20억 광고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